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Who knows? I felt it from the first embrace I shared with you. I left him at a Greyhound station west of Santa Fe. We were 17, but he was down. The morning rolls around. 지난 시간 우리는 대구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어. 근데 모든 성장과 발전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까요? 발전하는 곳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지만 또 발전이 없는 곳은 낙후된 상태 그대로 좀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요? 인구가 많아지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말씀 주신 거 보면 과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가 다른 시골과 구분되는 이유가 뭘까요? 밀도로 보면요. 모이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모이지 않으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도시가 밀도에 기반해서 성장, 커지는 거는 모였을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밀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정한 고밀 상태를 관리할 것인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구도 이런 현상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어떤 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경북도청이 있던 포정동 근처가 중심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고 일제시대 때 중심이었잖아요. 인구가 20만이 조금 넘을 때 기준입니다. 80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중심이 비좁게 되는 겁니다. 네네. 새로운 중심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떠오르는 공간 하나 있지 않으세요? 대구 하면은 뭐 사실 논란이 여지없이 동성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성로는 뭐 아무래도 예전부터 대구의 가장 중심 상권이었고 동성로에서 진짜 지인 한두 명씩 꼭 만났어요. 예전에 동성로 나가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곳이 아닐까. 전 수능 끝나고 그 동네를 걸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미팅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설레는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그 길 하면 설레. 지금 네. 추억이 막 떠오르면서. 저도 이렇게 대구에 살아오시던 분들과 얘기해 보면 좋았던 시기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에 동성로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안에서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기억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동성로를 대표하는 건물이면 사실 딱 하나 떠오르잖아요. 혹시 그 백화점? 그쵸? 그거 대구 백화점. 네, 대구백화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알던 것보다 되게 이렇게 낮은 층수잖아요. 맞아요. 예, 건물이 지어오르던 과정에 아. 찍힌 사진이어서 그래요. 원래 지역에 향토백화점이 여기저기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번성하고 유지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데가 정말 드뭅니다. 맞아요. 대백이 이렇게 왔던 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대구에 대한 사랑과 기억들을 담고 있는 장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동성로라는 중심과 그 중심의 중심으로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겠지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여기서 자주 만나기도 했었고 지금도 약속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자체의 건물에 대한 그 의미도 있겠지만 동성로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감성들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Then as I'm falling way down by the road, I picture a light at the end of the road. And closing my eyes, I can see through the dark the dream that is in my heart.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전엔 중심이 작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중심이 넓어지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침상 도시화가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 지가에 따라서 도시 자체가 쭉 계층적으로 영역들이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연담화라고 하는데요. 연담화 현상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에 번화한 동성로일수록 비쌀 거고 멀어질수록 쌀 것 같은데 그게 주거 지역은 상대로 조금 싸고 상업 지역은 굉장히 비싸고 그런 식으로 도시들이 형성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도 도심 공동화라는 표현도 하게 되죠. 근데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도시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도시에서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주거를 해야 되는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달갑지만은 않겠네요. 네, 과밀하게 된 중심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원심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밀도가 높으면 아우 답답해. 아우 좀 혼 뚫린 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대구가 그 다음에 찾은 거는 이 밀도 높은데 어떻게 한적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데를 찾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그때부터 매우 덥다라는 식으로 도시 이미지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녹지를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시 공간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좀 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네. 그런 공간. 근데 녹지는 싸지 않습니다. 녹지의 조성은 굉장히 돈이 들어가요. 건축물 세우는 것보다 녹지 공간 만드는 게 훨씬 더 돈 많이 드나요? 나무 한번 사보시려고 농원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어유 한 그루에 수억 넘는 나무도 수억도 많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녹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디에 도시에 그나마 있었던 녹지들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더 제대로 다듬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주목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딜까요? 팔공산이 어디예요 여기? 너무 낮은데 앞산? 앞산이에요? 케이블카 그런 거 아니에요? 앞산 옛날 앞산인가 보다. 맞네. 케이블카 있네요. 저기 밑에. 맞습니다. 앞산이에요. 그래서 앞산은 기존에는 원래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1965년에 정식적으로 공원이 지정이 되고요. 나무만 보라고 그러면 사실 저희 뭐 여러 번 갈까요? 안 그렇게 되겠죠. 더 있어야죠. 예, 뭐가. 그러니까 도시가 필요했던 공공시설들도 여러 가지를 배치를 합니다. 박물관, 전시공간, 홍보관. 예전에 앞산에 네, 놀이공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삭도라는 것도 있었고. 삭도? 네, 삭도 몰라요? 리프트 같은 건데. 곤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곤돌라? 그것도 있었고 놀이공원도 청룡열차도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삭도 사진을 봤는데 지금으로 보면 스릴 넘치겠던데요. 안전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저거. 이렇게 앞산에 대해서 각자 추억이 있으실 텐데 이제 또 재밌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바로 넘어갈까요? 여기는 어디게요? 수성못이네요. 오, 단박에 알아보시는군요. 수영못이에요? 예. 근데 건물이 주변에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한참 시골 같은데. 그쵸. 수성못은 원래는
주변에 논밭이었잖아요, 당연히. 성 바깥이었으니까.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특히 논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 용수를 대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저수지였어요. 근데 대구가 1950년대 이후로는 이제 산업도시로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 용수가 필요할 리가 없죠. 그 대신 이렇게 큰 저수지가 드물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일종의 위락공원으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You can dance, every dance with the guy that gives you the eye, let him hold you tight. You can smile, every smile for the man who held your hand beneath the pale moonlight. But don't forget who's taking you home and in whose arms you're gonna be. So darling, save the last dance for me. Ooh. Oh, I know that the music's fine like sparkling wine. 앞산 유원지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조금 더 고려한 시설이라면 수성못은 도시 바깥쪽에 관광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수성못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수성못을 내려다볼 수 있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 그래서 호텔을 누가 짓냐면 교통부가 짓습니다. 호텔을요? 예. 아, 민간 업자가 아니고 예. 교통부에서 걸쳤다고요? 교통부가 전국의 주요한 명승지에다가 관광 호텔을 짓고 직접 수익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수성 호텔입니다. 그렇게 다 계획적으로 세웠군요, 예전에는. Though it's darker than December, what's ahead is a different color. One day we're gonna get so high. 'Cause we are gonna be forever you and me. 그 동대구역에서요 수성못까지 범원의 거리에서 수성못까지 쭉 이어지는 그 길에 가운데 이례적으로 막 나무도 식재돼 있고 그 길이 굉장히 넓고 멋있잖아요. 네. 그 길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할 걸 대비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조성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성못까지 일직선으로 쫙 관망할 수 있게. 예. 그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죠. 예, 그거 근데 아닌가요? 사실 거기에 가로수가 그렇게 세 개의 레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이유는 1980년대 초에 대구가 너무 덥다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역에 나무를 심는 사업들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10년 동안은 시청이 주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사업이 그래서 푸른 대구 가꾸기라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시청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하시는 민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게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구가 전국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식재가 가장 면적이 많고 나무의 수가 많은 도시가 됐어요. 성공했네요. 그게. 성공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했네. 실제로 기온이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덤으로 큰 길에 가로수가 우산처럼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풍경을 얻은 것도 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쌤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진짜 오늘날의 도시 구조를 갖게 된 그 어떤 역사, 흐름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좀 도심 이야기였잖아요. 외곽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외곽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한 지역들의 눈부신 성장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죠? 너무 어려운데요? 전혀 뭔가? 감을 네. 못 잡겠어. 도면 같은데? 주연 학생도 조금은 익숙할 텐데, 예, 동대구역 백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역시, 오. 예, 훌륭한 뭘 학생이세요. 보고 저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저게. 대구의 2000년대 이후 발전소에서 동대구 역사의 개발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기존의 동대구역으로는 너무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대구 주변에 발전이 더딘 부분도 있어서 흩어져 있었던 중요한 시설들을 철도 역사에 한꺼번에 모으려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객 화물 운송을 하던 동대구역을 KTX가 지나가는 역사로 바꾸려는 계획을 하게 되죠. 이제 아래쪽에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KTX를 위한 추가적인 플랫폼과 사람들이 대기를 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지금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환승센터의 초안이 담겨져 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동대구역이 어떤 것들에 고민을 하면서 이 시설들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광역시를 돌아다녀 봐도 기차역이랑 버스역이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동대구역에 대한 계획은 되게 좀 독특하고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예전에 동대구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버스 터미널이 회사별로 굉장히 중구를 안방으로 있었어요. 회사별로 4군데, 5군데 있었거든요. 이게 환승센터로 만들어진 게 불과 이제 6년, 7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대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동대구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지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수업 끝나고 꼭 들린 곳이 그 역 옆에 있는 대형 백화점. 어마어마한 건축물에 꼭 간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징적인 곳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KTX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그 시설이 동대구역과 환승센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공간들,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모여 있을 때 단순히 같이 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는데 동대구역은 그랬을 때 좋은 효과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발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재밌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은 이제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개발 과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나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좀 궁금해요. 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물류와 돈을 약간은 강제적으로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옮겨졌을 때 바뀌어진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거나 경제력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은 보통 계층적으로 낮고 재력이 낮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제로 옮겨져야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생겨날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 재개발이 주로 이제 일어났던 그런 구역이기도 해서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바뀌었다라고 인식을 했던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 사실 대구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인지는 몰라도 이제서야 이제 이 주변이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발전했다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 발전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대답을 아직 잘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이 도시 지역에 가장 잘 맞는 거는 집합주택이다, 아파트다. 지금 주상복합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더 좋은 경제적 이유들을 대면서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남기는 그런 과정이 정말 진짜 말씀대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사라지면 이제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요. 저는 무조건적인 재생의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도시의 침해를 막을 수 있고 공간을 대해야 되는 우리의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재개발들을 통해서 버려지고 있는 공간들이 대구 시내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공항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 이전되고 남은 후적지 개발, 네. 엄청난 대규모 개발 이슈가 있잖아요. 사실 이 동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항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대감을 실망시키기는 사실은 제도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또 중요한 거점 시설들을 넣는 방식으로는 이 밀도의 효과들을 도시가 점점 잃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할까?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다른 대구 지역과 협력 관계를 하게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기존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독특한 특징이었던 단핵 도시에 대해 전략을 조금 완화해서 다핵 도시, 부심이 여러 개 서로 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검색을 하면 꼭 나오는 지역이 있죠. 군이죠. 군입니다. 군이.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닭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곽으로 자연스럽게 발달한 도시는 약간 모양이 바뀔 수는 있어도 이렇게 점차 확장을 하는데 얘는 갑자기 바깥에서 뚝 뛰어와서 붙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면적상으로 보면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수위의 도시가 1등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군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리적인 요소를 빼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 관계는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라도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로 보면 굉장히 약탈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불편한 것들을 내주고 편리한 거를 갖고 오는 이 새로 만들어진 군위와 협력할 수 있는 대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생각하고 안을 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생각을 하고 합쳤어야 되나 합쳤으니 그 생각을 이제 더 빨리 해야 되겠죠. 같이 성장하는 방법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도심은 뭐 일제시대 때부터 기획이 돼서 이렇게 쭉 번져왔다고는 하지만 새롭게 발전하거나 개발할 때는 좀 계획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쉽죠. 근데 이 방향에서 답답하다고 계획적인 요소나 미리 사전에 고려된 요소들을 무조건 올려버리면 그 도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무질서한 것에 답답함을 느끼다가도 계획적으로만 만든 도시에 대해서 재미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무질서도를 계획하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질서를 오히려 계획하라. 예, 정교하게 신중하게 무질서도를 계획하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넓은 울타리는 쳐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냥 판을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도시계획은 조물주의 시선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 지역에다가는 여기단 이걸 놓고 여기단 이게 같이 있어야 되고 둘이 뭘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떤 폭으로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땅에 딛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논리가 지금은 사실은 그게 뒤집어져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심이 만들어지고 또 건물들이 세워졌는지 그 역사와 또 흐름을 알게 돼서 너무 유익했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더 좀 발전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기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대구는 그 기록으로 인해서 현대화 그리고 과거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행동하는 거는 우리 이전에 이 공간을 만들고 썼던 사람들의 영향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하는 행동들은 그 의미와 정신과 양상들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도시와 도시의 공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도 응원받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전문 변호사인 임채원입니다. 공통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20개를 찾아냈습니다. 특징을. 지금 다 받아 적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 병풍치기랍니다. 병풍치기? 등기부 등본을 보신다 그러지만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까? 진작에 좀 선생님 일찍 뵙고 그랬으면 저도 사기 당한 일 없고 돈도 안 빌려줬을 텐데.